혹시 요즘 자식보다 통장이 더 조심스러워지셨나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려야 하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조용히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로워진다지만 저는 후회가 먼저 쌓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넘긴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큰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아침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나날이 이어졌고 요즘은 숨 쉬는 것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속옷 안쪽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얇은 천 사이로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통장 한 권. 남들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마지막 안전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제 방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난 시점이요. 처음엔 걱정이라 여겼습니다. 몸은 괜찮냐, 병원은 다녀왔냐, 그런 말들이 오갔으니까요. 하지만 시선이 자꾸 서랍 쪽으로 향하는 걸 느끼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통장을 숨긴 이유를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제자리는 사라질 거라는 걸요.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도 방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괜히 옷장을 한 번 더 정리했고 서랍을 다시 맞춰 닫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고 물을 마셨지만 마음은 계속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쯤 정리를 해야 하느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지켜야 할 건 몸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이 속옷 안에 숨겨둔 이 통장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부터였습니다. 아프다는 말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몸은 괜찮으냐고 묻던 입에서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밥상 위에 앉은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걱정하는 표정 같았지만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묻는 질문 뒤에는 앞으로 더 들 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 대신 요양원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편할 거다. 관리도 잘 된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화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 몸 상태를 묻기 전에 서류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통장은 어디 두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가볍게 물어본 척했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 조급했습니다.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숨과 함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집안은 그대로였지만 제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 해도 눈치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제 옷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서랍의 위치를 확인하고 속옷 안쪽을 만져보며 안심했습니다. 통장이 있어서 안심한 게 아니라 아직 선택권이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숨을 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게 이 사람들에겐 더 편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비운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병원 약국에 들렀다 오는 사이였고 해도 아직 높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낯선 공기였습니다. 정리는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신발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고 탁자 위 물컵 자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집이 괜히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서랍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대로였지만 손잡이 각도가 어색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속옷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해야 할 천이 흐트러져 있었고 접힌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찾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아니라 제가 숨긴 것을 말입니다. 괜히 웃어보려 했습니다. 오해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을 닫는 소리마저 크게 울렸습니다. 속옷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안도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숨겨야 했을까요? 왜 확인해야 했을까요? 가족 앞에서조차 제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 일 없다는 얼굴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농담을 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봤습니다.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손이 무엇을 만지는지 말입니다. 밤이 되자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건 제자리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집을 안전한 곳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곧 더 큰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더니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다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그 다음 기억은 끊긴 듯 희미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고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고 늘 제 뒤에서 조용히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물부터 건네며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급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 태도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조금 뒤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약 봉투를 정리하고 의사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도착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보다 먼저 본 건 병실 안의 가방과 서류였습니다. 괜찮으냐는 말은 짧았고 곧바로 현실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럴 수 있다. 정리를 해야 한다. 그 말 사이로 통장은 어디 두었냐는 질문이 섞였습니다. 아직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말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직원들만 남았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고 제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저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누가 나를 관리하려 하는지 분명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순간 제 옆에 있던 얼굴들이 앞으로의 선택을 이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집안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고 벽에 걸린 달력도 변한 게 없었지만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쓰러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말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 한 컵을 먼저 놓고 약 시간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먹기 편한 음식이 놓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몸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자식들은 집에 오면 늘 무언가를 펼쳤습니다. 서류 봉투, 도장, 설명서 같은 종이들 말입니다. 말은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 의견을 기다리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 종이를 놓고 여기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읽고 싶다고 하자 괜히 시간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읽지 않고 찍으라는 말은 저를 이미 빠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말수를 줄였습니다. 괜히 반응하지 않았고 질문에도 짧게 답했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은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일정이 생기면 먼저 물어봤고 이동할 때는 제 속도를 맞췄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불필요한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정리해야 할 문제로 보았고 누군가는 함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미루면 선택할 기회조차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장소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숨겨둔 것을 꺼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를 핑계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익숙한 계단 소리와 문 여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괜히 미안해하지도 과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자 책상 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앉기 편하도록 조금 앞당겨 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시계를 보지 않았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손을 옷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속옷 안에 숨겨두었던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자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들어있는지, 왜 숨겼는지, 그런 말은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까지 스스로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와 함께 관리할지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고 서류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숨기는 물건이 아니라 선택의 증거를 꺼내 보여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끌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반응이 조금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이미 전해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모였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톤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했느냐는 말이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오해를 만든다. 가족을 불신한다. 그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이미 정리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지를 제가 정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설명 없이 결정당하고 동의 없이 서류를 내밀고 제 말을 끊어도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는 쪽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지켜주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설득은 요구로, 요구는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속옷 안에 통장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보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저를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마지막 장면으로 저를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을 나설 때 문고리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먼저 정리된 뒤에 몸이 따라오는 날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늘 하던 일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올려두었고 누군가는 일정표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과한 말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말들이 더 이상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그 선택을 존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은 줄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통장 한 권이 사람을 갈라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통장을 대하는 태도가 관계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했던 이들과 제 삶의 남은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존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옷 안쪽을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선택권이 제 손에 있다는 확신이 가장 큰 보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지켜야 할 기준을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책임이라는 행동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제 노후의 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장 한 권이 사람을 갈라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통장을 대하는 태도가 관계를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돈보다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가라는 걸 저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현실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안전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